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일 비모닝,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예, 건강관리. 계좌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계좌의 주인인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했던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다우만 빼고 다 강세로 가죠.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일단 지난번 저점 안 깨겠다라고 하는 게 어제 보여줬던 모습들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지금 악재가 없느냐? 악재도 많아요. 솔직히 뭐 뚫고 나가야 될 악재들 산적한 모습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중이다 라는 쪽에서, 중국과 중이다, 예, 이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계속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게다가 또 셧다운 기간이지만 지금 보니까 그래도 군인 월급은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다 해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그런 쪽에서 약간 시장은 또 반응들은 계속 우상향에 대한, 그리고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또 상당히 많고, 실적 발표 시즌 되는데 은행들이 실적이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쪽에서 가지아 은행 이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AI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또 오픈 AI가 여기저기 또 막 푸시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또 AMD 가지고 그 GPU 또 얼마 구매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AMD 한번 쭉 올라가고, 거기 관련된 또 에너지 쪽들도 관심 넣다 보니까 쭉 올라가고, 이런 쪽에서 핵심은 또 은행주가 오늘 뭐 핵심이긴 했지만 AI에 대해서도 계속 또 영역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도 수혜네, 나도 좀 봐주세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미국 시장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냥 표현은 그거 같아요. 미국 시장은 꾸역꾸역 돌아가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그런데 막상 이제 아시아 증시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일본 증시입니다. 한번 출렁이고 바로 상승권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때는 이제 갭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출렁했다가 그냥 달리고 있고, 대만이 약간 좀 아이고 대만 잘못 봤네요. 예, 대만도 가다가 바로 ton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다 보니까 미국은 뭐 산적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 돈도 많고, 예, 그걸 또 한번 달려볼까? 라고 하는 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게 아시아 증시의 특징이죠.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미국 증시 나왔던 내용들과 매크로 쪽들 보게 되면, 일단 뭐 달러 살짝 약하게 가고 있고,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이제 1420원까지 훅 밀립니다. 6원 정도 하락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조만간 미국과의 대미 관세 협상 거의 이제 완료되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3,500억 달러 선불로 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털고 있는데, 뭐 다 아실 텐데요. 예, 우리 돈이 없는데, 예, 좀 4,000억 달러 조금 넘게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주게 되면 뭐 합니까?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건 네 사정들이고 나는 내 치정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국과 거의 뭐 합의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렇게 이게 과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 관련된 쪽들 그러면 다 15%대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일단 안정이 될 거고요. 근데 환율이 안정이 돼서 어느 수준까지 데려가게 되면, 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환전은 필요하다, 달러로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되면 또 가장 큰 수혜가 자동차가 아닐까요? 예, 자동차 쪽이 수혜가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관세 때문에, 아니면 그 관세 쪽 보게 되면 가전 뭐 이런 쪽들도, LG전자 뭐 이런 쪽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금은 강세인데, 와, 이제 4,200달러예요. 어제 보니까 한국 금거래소, KLX 한국 금거래소에서 2시 50분인가 그때 딱 공지를 해놓은 게, 더 이상 금 못 팝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수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동하는 거죠. 지금 금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많아? 라는 쪽으로 약간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되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걸 따라가야 될까? 라는 쪽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존은 좀 똑같습니다. 금 아니면 대체로 은 베팅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구리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 좀 심리적으로 과열 국면도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예, 좀 살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들인데, 디지털 금인,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습니다. 요게 조금 좀 오래 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근데 자리는 뭐 나쁘지 않은데 요 이제 도약을 좀 더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달러 약세 금리는 살짝 반등, 근데 4%대입니다. 근데 이거 분위기는 지금 뭐 추가 금리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약들 보셨으면 좋겠고, 유가는 5개월에 최저 찍다가 약간 반등하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못하는 모습들 중에서 뭐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고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이 0.08% 거의 관망입니다. 그런 쪽들인데 이런 쪽에서 국내 증시도 일단 오늘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어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강약 중강약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커져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이제 강조드린 거 있죠. 단기 평선 딱 맞춰서 잘 지지하고 있다. 들어가게 되면 반등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추세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딱 급등하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언제든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좀 흔들리게 되면 그렇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또 계속 단기 지지권 맞추고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위로 또 빡 서는 것보다 약간은 또 이제 이평선 안쪽까지 또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강조드린 게 삼성전자의 동향, 삼성전자는 9만원대는 좀 초반만 들어오게 되면 더 사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예, 역시나 자네 거기 대기하고 있는가 훅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9만원대 이상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단기 평선 이상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체크하실 게 외국인들이, 예, 지금 약간 시장을, 현물도 물론 사긴 사지만 현물 매수 규모보다 선물로 매매한 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또 매수로 쫙, 그동안 한 3, 4일 동안 매도로 갔다가 어제 또 절반 정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쫙, 그러면 오늘 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또 가다가 속도 조절 나오겠죠. 왜냐면 기관들도 플레이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갔다가 매도 들어갔다 이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또 선물 매도로 들어온다. 기관 또 주식 매도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변동성 큰 장세를 생각하시고 시장의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복잡한 얘기 안 드리고 여기들 선물 가지고 동향에 따라서 어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동향들이 맞춰간다. 그런 쪽에서 시장은 뭐 추세는 이상 없는데 거기서 속도 조절이 나오냐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잘 맞춰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상향이긴 하지만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주식을 늘리겠어라고 하는 흐름보다 그렇게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잘못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주식 오르니까 와 주식 사자, 또 조정 나오는데 딱 조정폭 나오고 또 시장 뉴스 나오게 되면 불안해요. 잘못 산 것 같아. 정리합니다. 또 올라가니까 다시 사자. 이거 반대로 올라가게 사고 내려갈 때 손절하고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손절하고 이렇게 되다가는 아무 계좌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좌의 건강관리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이렇게 가겠다. 중심을 딱 잡아서 이게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추세에 맞춰서 그냥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다려야죠. 아니면 주식을 형 갖고 있는 걸 더 사든가 올라가게 되면 줄이고, 그래서 이거 좀 세게 올라갔네 좀 줄여놓고, 그걸 다 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줄여놓고 현금 생기겠죠? 현금 생기면 또 다시 한번 흔들거린다 그러면 다시 사고, 이렇게 변동성 큰 장사에선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쭉 올랐다고 갭상승해서 오늘도 쫙 올라갈까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도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중심은 잡아가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괜히 시장을 흔들리면서 뉴스 하나에 따라서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해서 또 거기 갔다가 매도, 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은 또 그렇겠구나. 오늘 보니까 또 아침에는 또 가자지구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또 언제든지 휴전 끝낼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마스 타격 계획안 막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은 휴전이지만 또 그런 계속 변화된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그렇게 대응할 필요 없고요. 그런 어떤 뉴스에 따라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들도. 근데 그거를 약간 이게 팔아야 될 기회인지 비중을 줄여야 될 기회인지 다시 늘려야 될 기회인지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예, 중심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미국 증시에 거기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시장 기조 큰 변화 없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 요거 그러니까 10월 두 번째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미국은 세 번째니까 금요일이죠. 그거 앞두고 있다. 그리고 뭐 셧다운 아직 뭐 변한 거 없다. 이런 쪽들 약간 부담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또 미중 갈등이 여전히 되고 있다. 그런 쪽에서 10월 말까지 적어도 에이펙 정상회담 거기서 또 11월 달에 있는 뭐 G20 정상회담 이런 쪽까지 결론 좀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미중 간의 갈등 계속 이어지거나 그러면 또 조정의 빌미는 마련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확인해가면서 보겠다. 하지만 연준 이사들은 계속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어제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전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걸 썸네일로 쓰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 QT 중단 이렇다는 얘기는 파월 의장의 중심을 잡고 가진 그 외압에도 그리고 또 중심을 잡고 가는 입장 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가 일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외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양쪽 긴축 중단하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 쪽으로 나서는 동향들을 봤을 때 시장이 간 게 맞구나. 아무리 그 스티브 미라니 형 마이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바꿔서 예, 근데 마이런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형님 자꾸 이 형 이분은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도 보니까 1.25% 인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번 남았는데 그럼 50bp 75bp 인하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예 말 조금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들은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과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또 약간 닥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건 있는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듯이 일단 다른 관세 권한으로 그러니까 행정부가 다른 관세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의지는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나와서 대법원 판결이라도 조만간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과 관세 의견은 이제 또 좁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상 간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은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어가는 것 같고 재무장관이 AI에 대한 법을 얘기를 하는 걸 되게 특이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확산에 대해서는 기대한다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블이 아닌 거죠. 버블이 아닌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확산이다. 저도 예,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 반응들에 대해서 속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고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윌러 연준 의사가 얘기하는 것들 AI에 대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얘기는 요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단기적으로는 전문성이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이동하는 패턴을 가속화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용 감소 그리고 또 기술 도입 초기에 나오는 이제 고용 감소가 나오다 보니까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되고 크게 줄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생산성 상승을 가져와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없이 실질 소득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효율화를 높여간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효율화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삶의 질의 가치까지 향상시킬 것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AI가 창출하는 효율성에 따라서 그 추가로 아마 그런 것 같아. 인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약간 또 이제 기술적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서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 그러면 인간의 관심은 또 다른 쪽으로 갑니다.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그래서 뭐 레트로라든가 과거에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연준 의사가 했던 내용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베이지북 관련된 쪽들은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 경제활동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잘 이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이런 거 입 털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춤합니다.
지금 자꾸 AMD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계속 엔비디아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라클의 AI 생태계 구축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 이어지다 보니까 AMD 쪽에서도 오라클이 AI 그 생태계 구축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은 뒤에 오픈 AI가 투자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거기서 데이터 센터 임대와 함께 좀 기대감을 확 키우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AMD 쪽도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또 AMD가 또 뜨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뭐 계약했다, 파트너십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런데 큰 그림은 둘 다 같이 커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느낌이죠. AMD가 SK하이닉스 뭐 지금은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거의 이제 자리를 좀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쪽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ASML 생각보다 좀 장중 탄력보다는 좀 줄었네요.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들 나오다 보니까 인텔이 또 새로운 AI 칩셋 들어왔다, 강한 모습들이고, 마이크론도 2.6% 이쪽들 다 강합니다. 거기다가 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또 다시 상승 탄력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반도체 쪽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고요. 테슬라도 다시 우상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퀀텀 스케이프 계속 이쪽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전고체 배터리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지금 전기차 밸류체인 쪽의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면 자동차 쪽과 2차전지 전기차 쪽에 힘이 좀 실릴 만한 내용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ESS 쪽으로 좀 계속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그나마 요즘 이쪽 종목들은 좀 주춤해요. 지금 다 대형 기술주 빅테크 쪽들은 주춤한데, 오늘 알파벳이 좀 더 강했다라고 정해지고, 웨이모가 내년에 런던에 진출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런던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좀 돌아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나오면서 1조 달러 지출 감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오라클이 이게 빠졌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5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픈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협력대 흐름들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들이죠. 또 오픈 AI랑 그 월마트였나요? 이것도 협력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월마트 주가가 또 사상 최고가. 오픈 AI가 거의 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툭 건드리면 와, 툭 건드리면 와 이러면서 우리도 AI 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쪽에서 파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계속 또 어떻게 좀 확장되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과대 포장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아이온큐 바로 조정받기 시작하네요. 나머지는 또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뭐 저래 양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살짝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모습들, 원자력 육군 프로그램 기대, 그래서 야누스 프로그램입니다. 뭐 하여튼 뭐 그거, 그래서 육군 공군까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SMR은 이제 군 기지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군에서 먼저 해보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민간으로 확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 폭등, 오클라는 먼저 갔다고 좀 주춤하네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우라늄 에너지 이런 거 농축하는 회사들이죠.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플러스 에너지 또 신재생 ESS 재활용 뭐 이런 쪽도 나오면서 플러스 에너지도 폭등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에너지 쪽들은 계속 관심이 많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은행주 실적 잘 나왔다. 가즈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또 모건스탠이었죠.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오랜만에 소형은행들은 좀 주춤해요. 좀 낙폭을 좀 크게 나오는데, 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쪽들을 안 보는데, 신용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 커지게 되면 당연히 타격은 소형은행들이 받는다. 비용 충당금 올라간다.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뭐 거기서 리포트 나온 거 보다 보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방산주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약하고 또 방산주는 약간 좀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방산 기업들한테 자산주 매입을 줄이고 R&D를 우선하라. 약간 이제 정부의 입김들이 가는 거죠. 왜 너희들이 뭐 이런 느낌들. 근데 방산 쪽들은 일단 국내도 좀 약해요. 약한데 가장 먼저 어디서 변화가 나왔냐면 이번에 중동 쪽에서 약간 좀 위축이 되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화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모멘텀이 살짝 꺾였고 거기다가 러우 전쟁 쪽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0.6%인가 거의 4분의 1 토막 돼버렸대요. 하반기 전망을.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재정이 저렇게 위축이 확 돼버리다 보면 재정부터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전쟁을 더 하기가 좀 힘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약간 휴전으로 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유럽의 방산주들이죠. 예, 거기서 라인메탈 거의 주시해야 했던 라인메탈하고 한화에어스페이스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반응은 똑같이 주도하더라고요. 고점에서 한 15% 빠졌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산주 쪽에서는 좀 주춤주춤하는 거죠. 이거를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유 팔고 다른 거 해야 될까요? 근데 방산주 좋아하고 일정 부분 포트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살살 늘려가는 때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턴은 라인메탈이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미국은 바이오주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금리 인하 한다고 그러면서 나쁘지 않은데 한국은 바이오주 엉망입니다. 잘 못 가요. 예, 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요즘 보게 되면 딱 볼까요? 지금 바이오주의 핵심적인 종목 알테오젠 왜 이래? 이런 분위기죠. 예, 지금 여기서 기고 있어요. 바닥을. 호재 많고 거기다 이제 머크사와 이제 그 SC제형 쪽과 이제 잘 될 것 같고 이제 좀 긍정적인데 주가는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라고 보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요즘 와 어제 하이젠 아레금이 상한가를 가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그때 나오는 성장주를 찾게 돼 있어요. 성장주를 찾게 되면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무조건 금리 인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바이오주 가자라고 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거의 저희 투자 아이디어를 확산 못 지키고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본 거죠. 그런데 바이오 잠깐 그거 가는 것보다 원래 좀 꾸준히 올라왔고 잠깐만 새로운 거 뭐 신선한 거 없어? 로봇 접니다. 로봇 신선한 로봇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딱 들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이것도 AI가 문의가 있느냐? AI죠. 피지컬 AI죠. 물리 AI 쪽에선 로봇만이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보다는 이쪽으로 선택해서 강화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일로 다 가버리고 바이오는 못 가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로봇 쪽이 금리 인하에 따른 것에서 좀 많이 올랐다. 성장주 쪽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차익 매물이 빌미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실적?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섹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스토리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축. 중국에서는 유니트리.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연말에 상장할 텐데 10조 얘기 나옵니다. 9조 얼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미국은 기다려. 옵티버스 3.0 니네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뭐 이러고 있는 블랙팬서 저리 가라. 뭐 이런 아주 검은색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많이 올라서 이게 조정이 나온다 그럼 바이오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주축은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를 바라볼 때 요 1번과 2번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 안쪽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안쪽에서 그렇게 접근들을 하고 보시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본 게 이제 로보티즈 이게 핵심이었고 많이 올랐어요. 그게 지금 벌써 20만 원대 가 있다 보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반도체 신경구 싼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럴 때 눌렸을 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장중매매만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로보티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원익홀딩스 이쪽이 가장 주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이젠 RM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시맥스 좋아하고 있고 시맥스죠.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출발했다. 이런 쪽에서 지금은 바이앤홀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짧게 장중에서 매수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다가 치고받고 하는 게 치고 그냥 오늘 세팅이 다 됐어요. 포트폴리오가. 그러면은 새로운 거 뭐 없나 매매하려고 보는데 로봇 오늘도 강하네. 그러면 딱 장중 눌림목 들어갔다가 수익 챙기고 나오고 하는 정도의 트레이딩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하기 딱 좋습니다. 눌렸다가 돌아갔다가 이것들. 그래서 그런 관점적으로 근데 고점에서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치고 나와야 돼요. 예, 그런 쪽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나 이렇게 일단 바라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뉴스 이것저것 체크해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폭락장 가자. 예, 지금 고버스에 5,500억을 베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삼성전자 현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8만원대 중반에 나오고 9만원대 나오고 SK하이닉스는 벌써부터 없어요. 하이닉스는 그냥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많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와, 나 삼성전자 예전에 한 4년 전에 물렸던 거 이제 탈출했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야? 근데 더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올라가는 걸 추격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8만 5천 원에 팔았는데 9만원대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9만원대가 잘 안 빠지는 이유라고 말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잠깐만, 내 거 4, 5년 동안 예, 물렸던 거 팔릴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그럼 이제 저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다 왔네. 됐어. 다 왔을 때 다 왔어. 자, 그러면 다 왔을 때 그러면 시장 하락할 때 베팅한 게 뭘까? 아이고, 인버스 하락 베팅 가자. 인버스 가자. 곱버스 가자. 5,500억. 예, 한 달 손실이 32%. 네. 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추세에 순응하시는 게 계좌를 오래 가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계좌를 계속 끌어올리는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추세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조금만 코퍼스 들어갔다 어제 같은 날 쫙 밀리게 되면 다시 정리하고 어제 쭉 올랐으니까 다시 사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신이세요? 예, 전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추세가 그렇게 간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로 순응해서 가는 게 맞지. 역행해서 이제 상승 추세인데 거기다가 인버스 들어갔다가 조정하게 되면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다가 그냥 잘못돼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다 그냥 손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레버리지를 샀다가 또 정리하고 레버리지 샀다가 정리하고 차라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레버리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코덱스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레버리지 코반레 이거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냥 레버리지 절대 보내고 싶진 않지만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차라리 그거에 좀 뒤늦게라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예 끌려다니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예단해서 시장을 재지 말자. 시장은 예 알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이거 다 왔어 이거 끝났어 라고 하는 순간 자네 반대로 가는가 그러면서 또 예, 시련을 주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즘 어제 보니까 종목 쪽에서 이제 KM 때 오이솔루션이 가장 요즘에 강한 것 같고 지금 섹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통신 안 나오네요. 예, 통신 장비종들이 의외로 지금 출발해서 좀 강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AI의 수혜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수혜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지어질 텐데 거기 그러면 기본 장비 통신 쪽들도 깔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수혜냐 아니냐 라는 쪽에서 수혜 관점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 그러면 깔리면 뭐가 깔리겠느냐 광통신 광섬유가 깔리겠지. 예, 대한광통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조정받다가 이게 좀 회사가 사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차익 매물 이건 차익 매물이 아니라 CB 전환된 물량들 소화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다가 좀 끝났어 바로 쭉 올라가고 근데 실적은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는요 거의 투자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투자 때문에 제대로 안 나왔고 이게 서서히 돌아가는 시점이 올해 이제 기초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데 저가 동전주 가지고 저 사람 참 예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전주 어딜 약을 팔아 예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런 거 하지 말지만 그런 쪽에서 뭔가 이런 예 광통신도 하나의 변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런 통신 쪽 통신 장비 이쪽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선 전력을 보다가 이쪽으로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고민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G 장비도 유럽에 깔린다. 그래서 오픈랜 사용망구 쪽 오픈랜 하게 되면 솔리드예요. 예, SS 예 솔리드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래서 오이 솔루션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솔리드는 아직 주춤하고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쪽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서
통신 장비 쪽들은 이제 좀 스토리 좀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나온 얘기 요거 있죠. 삼성전자가 뭐 단독이긴 합니다. 1조 천억 투입해서 최신 UV 장비 도입. 근데 어제 보니까 ASML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한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대만이 30%고요 비중이. 그리고 또 중국이 42%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요. 한국의 18%인가 그렇습니다. 좀 위축되느라고 좀 많이 좀 그랬었는데, 요게 ASML 매출 비중이 올라가야 우리가 UV 쪽에서 좀 더 많이 끌어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그런 쪽이다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다루스 내지란 2대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계속 관심이 높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또 SNS 텍인가요? 이거는 또 거기에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그 용인의 클러스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EUV도 이제 또 FST, SNS 텍도 계속 또 관심이 들어가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근데 지금 장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비에 들어가는 기초 그 펠리클, 그리고 또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토마스크 펠리클 외에도 들어가는 EUV 현상액부터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재 쪽들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더 커지겠죠. 같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으로 일단 주도는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속도는 여기들 선물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약간 눌림목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쪽 지지권 계속 확인해 가면서 변동성 큰 장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 요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아까 섹터의 다변화도 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뭐 자동차라든가 통신 장비 보이는 쪽들도 또 같이 관심 있고 그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는 기본, 화이팅도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또 다시 주말이네요. 슬슬 분위기 그래도 그 배부른 계좌로 주말을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